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 전해드리죠.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부산 예술 플랜 B 송교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첫 소식은 이제 부산의 문화 이슈. 2월에 부산의 문화 이슈 좀 짧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작년 말에 이제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2023년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책임 연구원은 원양미 연구원이고 동남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가 이제 부산 지역의 문화 환경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고 또 파악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표를 구성해서 조사한 것으로서 오늘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2020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또 3년 뒤에 이제 두 번째 시행한 조사인데 부산의 문화환경 전반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어서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몇 가지 지표 결과를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하면 그냥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요거를 객관적인 수치들로 조사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화지표라는 게 뭡니까? 예, 우선 뭐 지표라고 하면 뭐 어떤 방향이나 목적, 지향점, 뭐 기준 등을 나타낼 때 보여주는 어떤 표지를 말하는데 뭐 네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뭐 아이들 키를 잴 때 벽에 표시해두고 뭐 몇 개월 후에 보면 그 표시보다 얼마나 더 커져 있는지 뭐 확인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건 뭐 실업률, 범죄율, 뭐 투표율 뭐 이런 지표들이 있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네네. 국민들이 얼마나 뭐 문화예술을 관람하는지 예술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국가나 지자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뭐 이런 통계를 문화지표로 일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연장이 몇 개고 예산이 이 분야에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수치를 따져 물어도 정말 굉장히 좀 조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지표 자체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부산 문화 지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조사됐습니까? 예, 우선 그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서 2020년 지표를 많이 그대로 좀 사용을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좀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인문사회 환경 지표 또 그리고 문화재나 문화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걸 문화 기반 지표로 삼았고요. 또 예술가나 뭐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나 유통에 대한 어떤 지표들 또 그리고 시민들이 동아리를 얼마나 뭐 동아리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문화 활동 지표들 네. 또 그리고 뭐 재정 지원이나 뭐 행정 전담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행정 지표들이 있고 또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해양 문화 지표를 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각 지표는 대체로 이제 기존에 공표되어 있는 공공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를 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뭐 구군 단위로 조사를 했지만 그걸 또 크게 뭐 강서, 강동, 원도심 또 기장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40 부산 도시 기본 계획에 기반해서 6대 중생활권 단위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를 들어보니까 뭐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우리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문화시설 수일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문화시설에 대한 지표는 공연장, 박물관, 뭐 도서관, 또 생활문화센터, 또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기준으로 좀 살펴봤는데 네네. 우선 이제 인구 10,000명당 시설수로 보면 공공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장권이 4.02개 또 원도심권이 1.96개로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민간 문화시설의 경우에도 기장군이 5.56개 그리고 해운대권이 5.22개로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 이제 의외로 이제 공공문화시설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제 해운대와 수영구를 포함한 해운대권 같은 경우가 인구 10,000명당 1.27개 또 북구 사상구 사하구를 포함하는 강동권의 경우가 1.09개로 인구수에 비해 문화시설이 적은 것으로 이제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서부상권에 조금 문화시설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인구수를 대비한다면 동부상권도 뭐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다음으로
예술인들의 현황도 조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예술가다, 누군가가 아니다. 이게 참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황 수치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정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예술 활동을 취미로 많이 즐겨서 네네. 하기 때문에 네네. 누가 예술가다 뭐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등록하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좀 운영을 네네. 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술인들이 어렵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등록 제도가 활발하게 좀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활동을 등록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예술 활동 증명을 했는데 2020년에 이제 조사 당시에 부산의 경우 한 6천 명 정도가 예술 활동을 등록을 했었고요. 네. 3년 뒤인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는 9,08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뭐 3,000명 정도가 더 네. 그 사이에 많이 네네. 등록을 해두신 건데 미술, 음악, 문학 분야 순으로 예술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인구 10,000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산 전체가 한 27명, 인구 10,000명 중에 27명이 예술인인데 이제 구별로 보면 수영구, 금정구, 중구 순으로 예술인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또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부산시 본청하고 16개 구군의 예산액을 조사해서 합산한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문화 및 관광 예산이 대략 한 5,100억 정도, 약 네. 3.2%를 차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700억 정도로 한 1,000억 정도가 1,600억 정도가 더 늘긴 했는데 네네. 전체 예산에서 비율은 3.1%로 약간 0.1%가 약간 낮아지긴 했습니다. 네. 이제 구군 중에서는 기장군이 전체 예산에서 한 7%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이제 시민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으로 환산했을 때 기장군은 한 27만 원 정도가 된다고 네.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동구가 약 10만 원, 중구가 약 9만 원 순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2020년 대비를 보면 기장군과 동구 다음으로 이제 남구가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양 문화 지표를 일종의 지역 특성화 지표처럼 만들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 부산이 뭐 항구 도시다, 해양 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해수욕장이 있어서 또 바다가 있어서 해양 도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차이점을 이번에 지표에 반영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뭐 해안 누리길, 해수욕장, 뭐 어촌마을 같이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지 또 해양이란 특성이 이제 결국 이제 개방성이나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 교류와 행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네네. 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특징만 좀 짚어보면 부산은 어촌 마을이 한 50개가 있고 또 뭐 청사포항, 미포항처럼 이런 크고 작은 어항이 48개가 있고요. 네네. 또 해양 주제 축제가 26개라고 합니다. 부산 전체가 59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네. 절반 가까이가 해양 관련 축제라고 하고요. 또 부산시하고 각 구군이 연결된 해외 자매 도시도 한 100개라고 하니까 국제 교류도 활발한 어떤 해양 도시의 면모를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치로 딱 표현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정말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표 조사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지표 조사는 문화자원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나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2020년에 이어서 두 번째 조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누적이 되고 네네. 전 시점과 이제 비교도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지역이 문화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할 때 그게 한 시점의 어떤 결과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좀 누적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문화적으로 좀 열악한 지역은 어디인지를 좀 파악도 가능하고 지역 편차를 해소해 가는데 이 자료들이 충분한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년을 맞이하는 음악회 관련 소식이네요. 예, 수영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마에스트로 금난세의 지휘로 2024년 신년 음악회를 2월 18일 석촌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또 동네 문화회관에서는 21일 수요일 저녁에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림 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그림 자극으로 만나는 비발디의 사계가 공연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9일 목요일 저녁에 부산시립 합창단 유명 지휘자 초청 연주회로 아벤들리드 어둠을 밝히는 빛 연주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재개발되고 있는 북항 주변에 있는 이 북두칠성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해질녘 콘서트도 있다고요? 예, 부산역 뒤편에서 북항으로 가는 길에 보면 협성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북두칠성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북두칠성 도서관 아트홀에서 싱어송라이터 달인과 함께 마음과 마을을 주제로 해질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콘서트는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는 해질녘의 시간에 자신을 마주하는 공연이라고 하고요. 150명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북두칠성 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설 연휴도 있는 2월에 가볼 만한 전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예,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피싱, 그래서 생존과 예술 전시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고 그러한 생존은 어떻게 예술로 변해 왔는지를 다루는 전시라고 하고요. 네네. 다음으로 이제 지난달에 개관한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개관 기획전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하 1층 금고 미술관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를 주제로 부산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원도시 문화 등을 다양한 작가들이 이제 작품으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사관에서 예술 전시도 볼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전시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역시나 2월에도 풍성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소식인데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찾는다고요? 예,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빈집을 발굴해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반딧불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빈집과 유휴 공간을 가지고 이제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창작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문화 체험의 기회를 높이는 프로그램인데 최소 한 2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기업이나 기관들 소유의 부산 소재 빈집이나 유휴 공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공간으로 선정이 되면 공간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드리고 네네. 또 공간 일부의 개보수 등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많은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신데 이번 2월 어떤 곳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부산 근현대 역사관을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1월달에 이제 정식 개관을 한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시기 건축물인 부산 근대 역사관과 한국 1세대 건축물인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박물관으로 좀 만든 공간입니다. 네네.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또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개관한 본관은 한국은행 금고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시시설로 만들어 두어서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층에서 또 카페도 운영하면서 열린 문화 공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발길이 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전에는 이제 미문화원 건물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이제 건물을 역사관으로 조성하고 이제 기존의 근현대 역사관은 라키비움으로 조성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이전에는 미문화원 건물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별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고 라키비움으로 인문학의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본관보다 앞서서 이제 지난해 개관을 했는데 라키비움이 뭡니까? 이제 그 도서관하고 예. 박물관하고 전시관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그걸 영어로 했을 때 라키비움이라고 요즘 얘기들 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라키비움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러리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네, 하고 계속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북콘서트나 인문학 그러니까 도서관인데도 거기서 이제 인문학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열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책도 읽고 행사에 참여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이제 부산을 방문하는 친척들을 모시고 부산 근현대 역사관도 둘러보고 자갈치 시장 남포동에서 밥도 먹고 또 재개발로 변화되고 있는 북한 지역 산책해 본다면 부산의 어떤 역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꼴빡 가겠네요. 네. 네.
2월에 시민들이 참여해볼 만한 프로그램 있을까요? 예, 2024년 그 역사관에서는 초등 4에서 6학년 대상으로 겨울 방학 프로그램 따뜻한 뮤캉스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20일 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첫 번째 주제가 개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항장, 예, 부산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던 공간인데 이번에 이제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면 개항장의 업무를 담당했던 부산항 감리서라는 관리가 돼서 과거 시험도 치르고 이러면서 근현대사를 예,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산 근현대 역사관 홈페이지를 좀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항 감리서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예. 과거 시험을 치르는 그 체험. 예. 일단 뭐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 앉아가지고 한번, 예. 예, 뭐 이렇게 화선지 같은 거 하나 놓고 붓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예. 야 그거만큼 산역사 체험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근현대 역사관이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2월에 주목할 만한 문화 예술 소식들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그러네요. 되는데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너무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뭐 준비할 것도 이것저것 많은데 월급은 그대로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또 행복한 연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끼리 따뜻한 말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지냅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벌써 또 설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번째 설이니까 네. 이제 첫 번째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계획 그러니까 세워보세요. 뭐 이렇게 돌아서면 돈 나갈 일이고 이 걱정보다도 그래도 또 온 식구들이 모일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우리 오늘 이번 설 명절엔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짜갈치 아침에 18,344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